안녕하세요. 정신과 전문의로 일하고 있는 김현수라고 합니다. 오늘 여러분들 만나 뵈서 너무 반갑습니다. 코로나가 2년 반 지나서 지금 잠잠해질 줄 알았는데 또 새로운 변이가 나타나서 신규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하니까 마음이 복잡하고 또 무슨 일이 일어날까 걱정인데요. 여러분들 마음은 어떠세요? 코로나가 우리들에게 남긴 정말 여러 가지 상처들이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. 2년 반이 지나면서 학생들은 어떻게 느끼시는지 모르겠지만 아마 그 많은 어른들이 전쟁 이후에 가장 많이 학교가 쉬었던, 그야말로 이제 등교를 할 수 없었던 그런 날들이었고요. 또 여러분들도 아마 신비하고 또 생경하고 또 여러 가지 복잡한 마음을 갖고 계실 텐데, 이 학교 선생님들도 굉장히 힘들었다고 해요. 학교를 나오지 못하는 그 시기에 원격 수업을 이렇게 처음으로 만들어서 해봤는데, 전국의 많은 학생들에게, 또 서울의 많은 학생들에게 정말 선생님들이 애써서 원격 수업을 하기도 하고 그랬는데, 그것도 사실은 아주 특별한 경험이었던 것 같아요. 선생님들하고 관계가 좋고 친구들하고 잘 알고 있었던 친구들은 원격을 통해서 만나니까 뭐 신기하다 이런 반응도 있었지만, 또 선생님 잘 모르고 또 반 친구들하고 잘 몰랐던 친구들은 원격으로 수업하는 게 굉장히 쑥스럽고 어색하고 그랬다, 그런 친구도 굉장히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. 또 어떤 친구들은 코로나 시기에 학교를 안 가기도 하고, 또 특히 막 그 초기에 막 자동차도 멈추고 뭐 사람들 다니지 말라고 하는 고강도 사회적 거리두기 같은 걸 할 때는 영화에서 봤던 그런 장면이 현실에서 막 처음 보는 장면으로 막 이렇게 일어나네, 그러면서 진짜 이러다 지구가 망하는 거 아니야? 뭐 이런 정말 약간의 공포? 뭐 조금 어려운 말로 막 디스토피아라고 하는데, 지구가 진짜로 망해서 어떻게 되는 거 아니냐? 우리는 근데 지금 뭐 하고 있는 거지? 이러면서 공포감과 함께 무기력감, 이런 감정을 느끼기도 했다고 하는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. 이런 거 말고도 여러분들 코로나 시기에 어떤 게 제일 힘들었나요? 제가 상담하는 많은 친구들은 코로나 시기에 힘들었던 여러 가지 이야기들 중에 제일 힘들었던 이야기가 외로움에 관한 얘기였던 것 같아요. 친구들을 잘 만나기가 힘들었다. 정부의 유명한 기관에서도 청소년들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했더니 친구를 만나지 못하는 게 제일 힘들었다. 그리고 집에서 오래 지내는 게 힘들었다, 이렇게 얘기하는데, 이 시기에 혼자 있게 되었던 많은 시간들 속에서 외로움이라고 하는 걸 느꼈고, 외로움이라고 하는 감정이 이렇게 어려운 감정이구나 하는 것을 느꼈다고 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를 많이 들었어요. 그리고 동시에 내가 뭔가 소속된 곳이 이거밖에 없나? 집하고 학교, 그리고 이제 뭐 학원도 다니고 막 이랬는데, 이렇게 학교를 못 나오게 하니까 집하고, 그다음에 어디 가지? 할머니 할아버지 집, 삼촌 고모네 집, 거긴 평상시 잘 안 다니고, 종교 뭐 이러면서 내가 소속한 집단이 정말 집하고 학교밖에 없구나, 이러면서 뭔가 하여튼 소속감에 대한 그런 부재, 이런 것도 느꼈다고 하는데, 친구가 자주 연락되고 친구가 만날 수 있는 그런 경우에 좀 덜했지만, 친구가 좀 멀리 있고 또는 친구를 새로 사귀지 못했던 사람들에게는 코로나 시간이 아주 특별히 더 어렵고 외로웠던 시간이다, 그렇게 말했던 친구들이 많았는데, 또 이런 외로움 이외에도 코로나 시기에 우리 학생들이 사실 되게 슬픈 얘기지만 자신의 존재감, 자신의 존재 가치, 이런 거에 대한 생각도 해보면서 막 SNS에 카톡도 안 오고 인스타에 하트도 안 눌러주고 이러면 정말 나를 생각하는 친구들이 나한테 궁금증이 이렇게 없나? 내지는 또 왜 이렇게 애들이 잘한다고 또 좋다고 안 해주지? 라고 하면서
자신에 대한 뭐 존재감이라고 할까? 그런 거에 대한 고민도 이 시기에 많이 있었다고 합니다. 뭐 가족들은 스마트폰 너무 많이 한다고 뭐라고 하지만 이 스마트폰이라도 해서 이렇게 뭔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 이런 느낌을 그나마 가졌지, 이 스마트폰이 없었다면 정말 더 힘들었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친구들도 많은데, 한편으로는 또 스마트폰에 너무 빠져서 몇 번 들으셨어요? 스마트폰 좀 그만해라, 스마트폰 중독이다, 그런 얘기 많이 들으셨죠? 아마 이제 부모님들은 코로나 시기에 뭐 여러 가지가 걱정이지만 이렇게 스마트폰이나 여러 가지 스크린에 우리 친구들이 빠져드는 거에 관해서 아마 걱정을 제일 많이 했고, 그래서 우리 친구들 상담하고 그러나 부모님 상담하면 항상 나왔던 얘기가 공부 얘기 다음에는 이 스마트폰 얘기가 나왔던 것 같아요. 학교를 지금 그래도 올해는 좀 다니면서 청소년들이 스크린 타임, 과도한 스크린 타임이 좀 줄어든다 이런 얘기가 있긴 있는데, 이걸 줄이지 못해서 힘들어했던 그런 친구들도 제가 많이 만나봐서, 하여튼 코로나 시기에 늘어난 스크린 타임, 이게 정말 큰 문제였고, 국제기구를 통해서 얘기를 들어보니까 우리만 그랬던 건 아니고 정말 전 세계 청소년들이 또 어린이들이 정말 많이 스마트폰, TV, 태블릿, PC에 여러 가지 이유로 빠져들어서 헤어나오기 힘들었다 이런 얘기를 또 많이 한 것 같습니다. 또 한편으로 되게 컸던 것은 마스크 때문에 의사소통이 어렵다. 사람 얼굴 표정을 전체를 봐야 저 사람이 어떤 지금 기분이지? 이런 걸 알 수 있을 텐데, 이 마스크를 쓰니까 눈 표정으로만 상대방의 기분을 아는 게 너무 어려웠다. 그렇게 말했던 친구들도 많았고요. 또 어떤 친구들은 아마 이 코로나 시대에 새로운 신조어인 것 같은데, 마땡꾼 이렇게 해서 마스크를 벗기 싫어한다. 마스크를 쓸 때가 나는 훨씬 더 이미지가 좋다.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마스크의 불편, 또 마스크의 의사소통의 어려움, 마스크를 쓰다 보니까 마스크를 쓴 내 자신이 더 나은 것 같은데, 뭐 이런 얘기까지 해서 사실 이 마스크로 인해서 생긴 그런 문화도 또 그런 신조어도 되게 많았던 것 같아요. 마지막으로 하나 더 꼽으라고 하면 여러분 어떤 게 생각나나요? 코로나 시기에 하지 않아서 또는 너무 많이 해서 힘들었던 거 뭐 없나요? 그래요. 맞아요. 코로나 때 우리 친구들이 와서 또 했던 많은 얘기 중에 하나는 수학여행도 못 가고 운동회도 안 하고 발표회도 안 하고 아무 추억이 없다. 그래서 많은 어른들도 굉장히 마음 아파했어요. 코로나 시기에 마스크 쓰고 학교 잠깐 갔다가 빨리 와서 이렇게 지내는 생활을 보면서 친구도 못 사귀지만 사실 우리가 추억으로 많이 남기는 여러 가지 활동을 지난 2년간 못했죠. 올해 조금 다시 시작하는데 너무너무 좋아하는 것 같아요. 친구들하고 이렇게 여행도 갔다 와서 행복하고 또 운동회도 해서 행복하다. 하지만 지난 2년간 이걸 하지 못하면서 지난 2년간 사실 우리가 마음속에 남는 그런 추억이 별로 없으면서 어떤 친구가 운동장이 너무 큰 게 싫다고 저한테 와서 얘기하더라고요. 그래서 왜 그러냐 그랬더니 운동장에 대한 추억이 없대요. 그래서 저는 운동장 하면 옛날에 운동회도 했고요. 또 체육 시간에 뭐 여러 가지 뭐 운동도 했고, 그리고 쉬는 시간에도 뭐 잠깐이라도 나가서 놀다 들어왔는데, 요즘 친구들은 안 나가서 노는 친구도 많다고 하더라고요. 그래서 그 친구는 운동장이 지각시키려고 쓸데없이 크다 그러면서 운동장 없애버렸으면 좋겠다 뭐 이런 얘기도 했는데, 아마 운동장에 관한 좋은 경험과 추억이 없어서 그러지 않을까 생각해요. 입학식과 졸업식도 제대로 못했지, 운동회도 못했지, 수학여행도 못 갔지. 그런 시간들이 빨리 끝나고 여러분들이 공부뿐만이 아니라 다양한 그런 활동도 할 수 있는 그런 날들이 빨리 왔으면 하는 그런 바람입니다. 우리 친구들하고 마지막으로 제가 당부드리고 싶은 얘기 한 4-5가지 하고 오늘 여러분과의 이야기를 마감할까 생각하는데요. 첫 번째, 몸에 관한 이야기인데요. WHO, 유네스코, 유니세프
이런 국제기구들이 굉장히 걱정하는 건데 코로나 2년 동안 전 세계 어린이 청소년들이 훨씬 더 뚱뚱해졌대요. 여러분 어때요? 아마 그렇다는 친구도 있고 아우 나는 뚱뚱해질까 봐 엄청 운동했다 이런 친구도 있을 것 같은데 코로나 시기에 혹시 더 야위었거나 또는 더 체중이 늘었거나 또는 몸을 너무 움직이지 않았거나 이러면서 청소년기, 아동기에 키 크고 또 여러 가지 몸을 쓰는 기술을 운동을 포함해서 다양하게 그런 거를 이제 더 많이 해야 되는데 이걸 하나도 못하고 그냥 집에서 뒹굴뒹굴했다 그런 걸 굉장히 걱정해서 첫 번째는 여러분들이 몸을 더 활발히 움직여 주시기를 바란다는 거 이게 첫 번째 부탁이고요. 자, 요것에 이어서 함께 이어지는 이야기인데요. 두 번째는 스크린 타임 그거 진짜 줄여야 된다. 이제는 조금 유튜브도 줄이고 네, 또 넷플릭스를 포함한 너무 재밌는 드라마를 계속 보는 정주행한다고 하던데 이제 드라마 보는 것도 조금 줄이고 내 생활의 리듬을 찾기 위해서 스크린 타임을 줄여야 된다. 이건 많은 어른들이 아마 하는 이야기인데 저도 안 할 수가 없어요. 이 스크린 타임 때문에 라이프 스타일이 이렇게 막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친구들이 너무 많아졌거든요. 세 번째, 친구랑 새로운 친구, 옛날 친구, 친구랑 함께 여러분들 훨씬 더 좋은 시간을 많이 보내기를 원해요. 상담하러 온 친구들, 여러분의 친구들이 되게 이상하다, 서먹하다, 되게 힘들다 하는 중요한 일 중에 하나가 친구들끼리 서로 환대해주고 친구를 맺고 친구 사귀고 이런 문제들이에요. 그래서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친구랑 훨씬 더 좋은 관계로 잘 지내주기를 바라고요. 네 번째, 이것도 여러분들이 정말 듣기 싫어하는 이야기지만 공부 시간 좀 늘리긴 해야 돼요. 코로나 시기에 공부 시간 정말 줄었다 이런 친구들이 많고 또 사실 우리가 학교를 2020년도부터 절반밖에 못 나갔기 때문에 학교에서 해주는 공부도 양이 아주 적었어요. 그래서 어떤 친구들은 문자가 눈에 잘 들어오지 않는다, 책이 너무 어색하다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는데 책도 다시 친숙해지고 우리가 글을 보고 또 글을 쓰고 하는 다양한 학업과 관련된 활동도 조금 더 늘어났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마지막 얘기인데요.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기에 힘들었던 것을 어른들하고 좀 얘기를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. 코로나 시기에 우울해지고요, 불안해지고요, 위축되고, 그리고 뭐 약간 이상한 생각, 아주 비극적인 생각, 극단적인 생각, 이런 생각을 했던 친구들도 주변에 적지 않게 있다고 해요. 여러분들이 코로나 시기에 힘들었던 것들 그냥 마음속에 담아놓고 가지 마시고 주변에 있는 친구들하고도 얘기하고 또 어른들하고도 얘기하고 그래서 코로나 시기에 마음에 쌓였던 것들을 많이 풀었으면 좋겠어요. 몸으로 풀어도 좋고 말로 풀어도 좋고 또 친구들하고 수다를 떨어서 풀어도 좋은데 여러분들 주변에 있는 중요한 어른들하고 잘 풀었으면 좋겠습니다. 코로나 시기에 여러분들이 잘한 것도 굉장히 많은데 이런 새로 좀 마음을 가다듬고 앞으로 나아가기 위해서 해야 될 그러한 일들도 이제 슬슬 다시 잘해주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코로나가 가져다준 여러 위기 우리 어린이 청소년들도 잘 극복할 수 있을 거라고 믿고 하나둘씩 극복해 가면서 친구들과도 행복하게 또 공부도 열심히 몸도 건강히 그렇게 지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. 이야기 들어주셔서 고맙습니다. 감사합니다.